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주주님들. 이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영상에 이 3호12 물량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이 기업의 가치다. 이 자회사의 성장성을 눈여겨보셔라.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금방 시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이제 AI 시대 전력 부족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멘텀의 지속성이 얼마나 갈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3호 12 물량을 악재를 해소했는지 안 했는지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풀어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제 이슈를 제가 좀 간략하게 갖고 와봤는데, 이 AI 시대 전력 부족. 근데 이 이슈가 진짜 2주 전부터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도 아니죠. 그냥 계속 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선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빅테크 에너지 확보에 몰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이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좀 많은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데이터 센터의 성패를 결정한 요소로 전력이 꼽히는 가운데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빅테크는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를 넘어서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이슈는 여기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바이오스마트의 자회사 이 TCT가 이 변압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변압기가 과연 뭘까요? 변압기는 이제 교류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로 우리가 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그리고 수용가까지 이 전방위로 이제 사용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상 변압기가 있죠. 그럼 이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배정용 변전소와 그리고 소정용 변전소에서 이 에너지가 걸쳐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발전소들이 바로 어디서 에너지를 얻죠? 바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에서 이 변조소들이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 변압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회사의 TCT 또한 그리고 모회사의 이 바이오스마트가 지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중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슈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AI 작업에 따른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화두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변압기를 판매하고 있고, 왜냐? 이 변압기가 중요하겠죠. 이런 에너지를 받는다고 해도 여기서 전기로 만들어주는 에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바로 이 변압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혜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가 좀 얼마나 지속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다른 새로운 추가적인 이슈가 부각이 될지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죠. 또 현재 이제 컴퓨팅이 40% 발열에 나머지가 이제 20%로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최신 AI 칩셋들을 이제 수랭식으로 만든다든지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경쟁이 덜 치열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이유가 워낙 고부가 가치를 나타내는 상품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이 테마성으로 좀 단발성으로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 이 자회사를 인수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매출 성장세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2024년에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핵심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실질적인 가치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주주님들이 이 단발성으로 투자하는 마음보다 또 장기 투자하고 이 기업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테마성이 아니라 이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이 3호의 12 물량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12 물량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때 물량이 풀렸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 또 주가가 급락으로 빠지면서 주주님들이 걱정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얼마나 있냐? 바로 약 148만 3,322주가 있는데 이때 아까 제가 463 보여드렸던 이 4월 23일 날 물량이 풀리면서 현재 약 100만 주가 남았어요. 이 100만 주가 남았는데 이 3호의 물량은 대부분 다 풀렸고 다시 한 번 더 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CB 발행을 안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좀 저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만약에 12 물량 다시 한 번 더 12를 한 번 더 발행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실망 매물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현재 이 바이오 스마트는 과거 이 의약품으로 바이오 의약품으로 좀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 줬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 물량이 다 던져지면서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전환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현재 바이오 스마트는 이 바이오 관련 기업이 아니라 현재 이 전력망 전압 변압기 관련 기업으로 좀 크게 부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추세 전환을 했다라는 이런 신호를 봤을 때 이 바이오 스마트가 추후 긍정적인 움직임을 더 추가적으로 나타내 줄지는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 있어서 이 상당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좀 글씨가 빨간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때 당시 현재 겹쳐 있는 부분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단 형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데 현재 오늘 같은 모습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도 거래량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무엇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도 함께 이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일 외국인이 바로 아침에 물량을 터는지 아니면 이 수급을 더 모은 다음에 더 물량을 모아서 위로 올려서 털던지 좀 이 두 가지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최근에 매물 라인이 없습니다. 최근에 매물 라인 살펴보기 어렵고 과거의 지속적인 이 구간 저항 라인에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물량을 한 번 더 위로 올릴 시 이 물량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밑바닥을 다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방향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좋은 시나리오가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꺾일 수가 있어요. 왜냐? 지속적인 이 지저항 라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최근 매물이 많이 소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주가가 저항을 크게 맞고 떨어질 경우에는 과거에 지속적인 지지 라인 두 군데가 있죠. 하지만 현재 이 격도를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 격도 차이도 굉장히 가파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절 라인 우리가 짧게 가는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번처럼 이렇게 낙폭 가대로 완전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 바이오스마트의 이런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있고 또 실질적인 가치에 있음에 따라 이 부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드립니다. 이상 이 바이오스마트 간략하게 알아봤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지라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무엇보다 21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형태를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이탈의 여부도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이 바이오스마트 함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